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오늘은 양쪽 끈을 쭉 잡아당겨서 입구를 닫는 그런 복주머니 형태의 가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감, 겉감 똑같은 천으로 해서 그 안쪽에 보이는 것도 약간 이질감이 없고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먼저 원단은 정사각형이에요. 화면에는 약간 길어 보이는데 그건 카메라 효과고, 정사각형 36 곱하기 36 겉감 2장, 안감 2장. 솜은 시접을 뺀 34 곱하기 34에 이온스 접착솜 2장, 그리고 안감에 부착할 안감 주머니는 20 곱하기 30 반 접을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는 10 곱하기 34. 여기에도 솜을 붙일 건데 솜이 2.5 곱하기 34 정도의 솜을 손잡이에 붙일 거고, 끈은 180cm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안감, 겉감 4장이 똑같은 천, 같은 천으로 해서 겉감 쪽에 솜을 붙일 거니까 헷갈리진 않아요. 솜이 있는 건 겉감이고 솜이 없는 건 안감이니까. 솜의 위치를 시접 1cm 빼고 자리를 잘 잡은 다음에 천을 덮고, 원단이 흰색이니까 천을 덮고 꾹꾹 눌러가며 다림질을 해줬어요. 손잡이도 10 곱하기 34니까 저기 완성하면 손잡이 폭이 2.5cm예요. 그래서 솜도 2.5 곱하기 34로 저 솜을 손잡이 안쪽에 부착했어요. 솜은 아마 2.5 곱하기 34보다 살짝 작게, 좀 더 작게 해야 저 안에 붙이기가 편할 거예요. 손잡이는 양쪽을 똑같은 사이즈로 2mm 정도로 해서 손잡이를 박아줍니다. 주머니는 반을 접어서 3면을 박는데 이제 창구멍을 넉넉하게 남겨두고 박은 다음에 뒤집어요. 그 대신에 창구멍을 바느질을 안 해도 나중에 주머니를 안감에 올릴 때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창구멍은 바느질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 위쪽 입구 쪽 표시하는 저 입구 쪽 한번 박아주고, 안감을 10cm 내려온 그 부분에 선을 그어서 그 부분에 안감의 주머니를 달 거예요. 왜냐하면 위쪽에 끈을 지나간 통로도 있고 주름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내려온 자리가 10cm인 거를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면을 저렇게 박으니까 창구멍은 굳이 막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안감에 주머니를 먼저 부착하고, 이건 솜을 부착한 겉감이에요. 여기에 위에서 4.5 내려오고 또 2cm 내려온 곳에 직선을 2줄을 그어줘요. 저 가운데 2cm 저 부분이 끈을 통과할 통로예요. 손잡이는 가운데 중심점에서 양쪽으로 6cm 나간 부분, 그 부분에 손잡이를 부착할 거예요.
6cm 바깥쪽으로 6cm 바깥쪽으로 손잡이를 1cm 정도 올라오게 둔 다음에 그 부분을 한 5mm 정도 바느질해서 임시 고정시켜줘요. 여기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은 6 곱하기 6으로 겉감 2장, 안감 2장 그렇게 모두 표시해서 잘라줄 거예요. 6cm를 잘랐으니까 바닥의 폭은 나중에 만들고 나면 12cm가 되겠죠. 6 곱하기 6으로 앞 뒤장이니까 2장이니까. 그리고 안쪽으로 1cm 시접선도 표시해주면 바느질 하기가 편해요. 저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그냥 처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독자분이 400분이 넘었는데 대한민국 분은 한 30%? 시청하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은 30%고 나머지가 미국, 인도, 일본이 가장 많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 자동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공부를 해서 자동 자막을 어떻게 다는지 그래서 그걸 달아야겠어요. 제가 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자동 번역이 되면 저도 외국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아주 편하거든요. 자동 번역이. 아무튼 요즘에는 정말 이게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세계는 하나. 글로벌 시대라 그런가 모든 유튜브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접할 수 없는 이런 영상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유익한 거 그리고 세계의 뉴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쉽게 접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TV를 보지 않죠? 뉴스도 손쉽게 유튜브에서 뉴스를 다 보고 하물며 뭐 사건 사고도 유튜브에서 다 설명을 해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알아요. 손잡이는 약간 미세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서 저렇게 시침 바늘로 시침을 해줬어요. 저게 입구 부분을 다 박았는데 손잡이가 약간 틀어지면 또 입구를 틀어야 하거든요. 옆쪽에 끈이 지나갈 통로를 가위로 살짝 표시해 줬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직선을 그리긴 했지만 바느질은 안쪽에서 저 부분을 지나가면서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저 2cm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겉감과 안감의 입구 부분을 먼저 저렇게 1cm 시접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겉감의 입구 그리고 안감의 입구
저렇게 바느질을 하면 입구 부분이 바느질이 쉬워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입구만 다 따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하는 그 방법은 입구를 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한 다음에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안감끼리, 겉감끼리 저렇게 맞대고 둔 다음에 옆선과 바닥, 그리고 바닥의 그 폭 부분을 연결해 줄 거예요. 바닥에는 10cm 창구멍을 두고 겉감 쪽에도 2cm 통로, 그 부분은 박지 않아요. 이건 안감인데 안감은 시접을 1cm보다 좀 더 들어가서 박아줬어요. 왜냐하면 항상 만들고 나면 안감이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안감은 항상 한 3mm 정도 표시 안 나게 서서히 이렇게 그렇게 안쪽으로 바느질을 해줘요. 그리고 바닥 부분도 1cm, 1cm 시접으로 겉감, 안감 모두 연결해줘요. 안감 쪽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겉감 쪽도 2cm 끈이 들어갈 그 통로만 신경 써서 옆면과 바닥을 모두 박으면 돼요. 저는 맨날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그 가방 만드는 것도 즐겁고 또 편집하는 것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것도 즐겁고 그리고 물론 설명도 중요하지만 설명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설명만 하다 보면 딱딱한 것 같으니까 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좀 이렇게 나오는 언어가 어쩔 때는 적절치 않은 것도 나오고 이 또 무슨 말을 해야 적당한가 또 그것도 막 생각하게 되고 녹음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말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가끔 있는데 제가 보면은 아직 뭐 말을 잘 못하는 게 흠이지만 실수는 아직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올리고 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치수를 잘못 적었다, 화면을 뭐 빠뜨렸다, 뭐 글씨를 잘못 썼다, 뭐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실수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다만 매끈한 진행이 안 된다는 점. 맨날 소리만 내면서 무슨 얘기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조금 그게 어려워요. 그래도 단 하나 아직까지는 즐겁고 재밌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항상 저한테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항상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엄마를 많이 칭찬해주고 있답니다. 저 부분은 2cm 끈이 지나갈 통로죠. 겉감 쪽에서만 저 입구 부분을 바느질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끈이 오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안쪽에서 혹시나 원단이 풀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홈질로 바느질을 했어요. 재봉틀이 가능하면 재봉틀로 저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할 것 같아요. 저거는 겉감 쪽에서만 바느질하는 거예요. 안감은 지금 손 뒤에 있고 그 창구멍 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겉감 쪽에서만. 이제 입구 쪽 상침할 거예요. 저 상침은 한 3mm 정도. 3mm 정도 상침을 하고 다림질은 이미 다 했죠. 항상 다림질은 중간중간 계속 다림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2cm 부분은 뒤에 안감이 겉감하고 딱 접착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퀼팅을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핀을 저렇게 꽂아줘서 뒤에 안감이 움직이지 않게끔. 그리고 나서 2cm를 바느질 해야 돼요. 저는 그 끈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2cm로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끈이 좀 굵기가 한 5mm 정도 되니까 저 2cm가 약간 좁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끈의 굵기를 생각하면서 저 통로에 그 사이 간격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굵으면 한 2.5나 3cm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3cm도. 저 끈이 좀 굵죠? 저거를 180cm짜리를 반 나눠서 90cm로 사용을 했는데 90cm도 길어요. 제가 완성한 그 가방을 보면 알지만 옆에 끈이 10cm 이상이 축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0cm 하지 말고 한 83에서 85 그 정도 하는 게 적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니까 쓸데없이 끈이 길잖아요. 한 83, 4가 적당해요. 제 가로가 34cm 였으니까 시접 들어가면 32cm 32cm에 앞뒤 두 개니까 64cm 그리고 10cm씩 여유 있으니까 끈의 길이는 한 84, 85가 가장 적당해요.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 조금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안쪽에 시접. 안감 쪽 시접은 다리미로 다려서 되는데 겉감 쪽 시접은 이렇게 솜이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다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홈질로 좀 부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건 겉감 쪽 바닥, 안감 쪽 바닥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연결해 주니까 뒤집어서도 바닥 쪽에 그 귀퉁이가 딱딱 서로 연결이 돼서 가방의 그 속 모양이 좀
안정감이 있어요. 저도 저거를 최근에 알게 된 방법인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퀼팅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퀼팅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사각형의 이런 스타일의 가방을 만들 때는 저 귀퉁이를 안감과 겉감을 양쪽을 연결해 주면 아무래도 안감 쪽이 훨씬 보기 좋아요. 저기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구멍 쪽으로 드디어 이제 뒤집었어요. 지금 보이는 곳은 안감 쪽이에요. 안감 쪽 10cm 창구멍. 저기도 재봉틀로 드르륵 박아도 되지만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공구르기를 해야 훨씬 예뻐요. 제가 저번에 재봉틀로 드르륵 하고 박았더니 약간 튀어나온 게 정말 미운 거예요. 그래서 창구멍은 앞으로 항상 공구르기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여기는 안감 쪽에 옆선도 겉감 쪽 시접하고 이렇게 땀을 살짝 떠서 같이 연결해 줬어요. 그러면 바닥 쪽 양 귀퉁이 연결됐고 또 옆선도 연결됐으니까 가방의 안쪽이 훨씬 깔끔하고 보기가 좋을 거예요. 끈이 조금 길죠? 좀 많이 길더라고요. 제가 봐도. 오늘 영상은 입구를 조이면서 닫아주는 그런 작은 가방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항상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쉽고 간편한 그런 가방이나 소품 만들어서 여러분께 자주자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